30억을 넌 내 주려고 며느리도 아들네 아니다. 갔다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며느리가 제가 담근 된장을 버리는 걸 봤습니다. 정말 넌 내 며느리도 그 아니다. 된장을 당장 얼굴에 이 집에서 부어버리고 나가. 싶더라고요. 고추밭 할머니의 100억 비밀 30분 일찍 온 죄. 프롤로그 땅속에서 솟아난 기적. 저는 70세 김순영입니다. 평생 고추 농사, 오이 농사, 이렇게 농사만 짓고 매주도 된장도 아직도 만들어 먹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입니다. 손톱 밑에는 늘 흙이 까맣게 끼어 있고 허리는 굳어서 펴지질 않습니다. 남편은 50대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보험금을 좀 받았는데 그 돈으로 큰아들 도연이는 좋은 대학 보내고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딸 지수는 그냥 전문대 나와서 평범하게 살다가 다행히 혼자 힘으로 열심히 해서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고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딸은 항상 제가 해준 거 없이도 섭섭해하지 않고 혼자 다행히 자립적으로 잘 해냈습니다. 혼자 자기 앞가림 잘하는 대견하고 너무나 고마운 딸이죠. 하지만 항상 아들을 먼저 챙겼던 저였기에 항상 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도연이는 40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며느리 혜정이 38살과 세 손주 키우며 잘 살고 있습니다. 혜정이 친정은 사업을 하는데 잘 돼서 50억 정도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외져서 뭐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잡초밭으로 놔뒀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큰 도로를 낸다고 이 땅을 꼭 사야 한다며 50억 원을 준다는 겁니다. 오매, 50억?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고추씨나 세던 이 손에 50억이라는 돈이 쥐어지다니.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아들, 딸 집에 한 번씩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얼굴이나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개인 병원을 열고 싶은데 제 집을 팔아서 3억이라도 보태달라고 했었거든요. 전 3억이 아니라 30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생겼으니 말이에요. 아들이 혜정이 친정집에서 돈을 빌려서 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안 돼서 혜정이 볼 면목이 없다느니. 그러고 아들이 요즘 통 연락도 없고 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생겼으니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얻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보따리를 싸서 먼저 강남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부 30분 일찍 도착한 죄. 어머니, 오후 3시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며느리 혜정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고속버스가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2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겨우 30분 일찍 온 것뿐인데 미안하다 혜정아. 버스가 일찍 와갔고 어머니 시간을 3시로 해놓고 30분 일찍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는데. 혜정이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혜정이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저는 가방에서 정성껏 담아온 청국장과 된장을 꺼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직접 담근 청국장이랑 된장이야. 도연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잖니. 혜정이가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안 먹는다니까요. 냄새 너무 심해요. 그래도 직접 만든 건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몸에서도 냄새 나요. 이런 거 집에서 만드시니까 옷에도 다 배는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정이는 넌내 며느리도 청국장과 아니다. 된장통을 당장 이 들고 집에서 나가. 주방으로 가더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우리 애들이 자꾸 넌 내 할머니 집 며느리도 냄새 아니다. 난다고 가기 당장 이 집에서 싫대요. 나가.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그냥 사서 드세요. 산 게 더 맛있고 냄새도 안 나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쓰레기통에도 냄새 배고 너무 싫어요. 처리하기가 더 곤란해요. 제 눈앞에서 평생 정성껏 만들어온 청국장과 된장이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저는 넌 내 순간 며느리도 머리 아니다. 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된장을 며느리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넌내 얼굴을 며느리도 생각하며 아니다. 꾹 당장 이 집에서 참았습니다. 나가. 그리고 어머니, 옷 좀 갈아입으세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혜정이는 옷장에서 목이 늘어나고 색이 바랜 허름한 티셔츠 하나를 꺼내 제게 던졌습니다. 이거라도 입으세요. 제가 버리려던 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받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혜정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지금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30분 일찍 오시면 곤란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밖에서 좀 기다릴게. 에이, 됐어요. 어머니 혼자 집에 계세요. 전화 갔다 6시쯤 올게요. 현관을 나가려던 혜정이가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아이들이랑 저희 너무 바빠서 그런데요. 드신 그릇은 좀 닦아놔주세요. 안 그러면, 안 그래도 냄새 나는데 더 그럴까 봐요.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은 많았지만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집 같았거든요. 6시가 넘어 혜정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드시게요? 아, 뭐든 좋다. 혜정이는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어제, 그저께 먹다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비빔밥 해드릴게요. 요새 잔반제로 운동이 유행이래요. 건강에도 좋고, 콩나물, 시금치, 무생채, 모두 먹다 남은 듯한 것들. 심지어 밥도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밥이었습니다. 고추장 넣고 쓱쓱 비벼 드세요. 저는 차가운 비빔밥을 받아들고 목이 메었습니다. 7시가 넘자 아들 도연이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오셨어? 잘 계셨어? 그래, 도연아. 엄마, 저녁은 드셨고? 저는 회의 있어서 서재에서 일 좀 해야 돼요. 그렇게 아들은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처가에서 10억 정도 빌려서 개인 병원을 차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뭔가 더 차갑게 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병원을 위해 제가 30억 정도 보태주고 싶어서 왔는데 아들은 계속 저를 차갑게만 대했습니다. 8시쯤 배가 고파서 부엌에 나갔더니 혜정이가 컵라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또 드실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괜찮다. 아, 그리고 어머니. 혜정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고 가시면 어머니가 주무신 침대 시트 다 빨아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 그냥 가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내일 아이들 학원, 학교 스케줄 때문에 아침에도 어차피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챙겨드릴 수도 없어서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아들 도연이도 서재에서 나오더니 거들었습니다. 엄마, 혜정이 말이 맞아요. 내일 아침 일찍 애들 학교 보내야 하고 엄마 주무시면 우리도 신경 쓰이고 오늘은 그냥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택시비 드릴까요? 혜정이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날 밤 8시 30분. 저는 아들네 집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강남의 밤거리는 네온사인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너희들 나중에 꼭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오늘의 이 치욕스러운 기분을 너희들도 알게 될 거야. 오늘 그 쓰레기 같은 비빔밥으로 너희들은 최소 30억을 날렸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거요. 이부 딸네 집 예고 없는 방문. 터덜터덜 택시를 타고 딸 지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한테는 미리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가고 싶었습니다. 띠링동. 문을 열자마자 딸 지수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머 엄마, 웬일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왜 미리 연락 안 했어? 어머, 엄마 손 왜 이렇게 차가워? 얼른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사위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안 그래도 민지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시골 한번 가자고 요즘 매일 졸라댔는데 할머니가 오신 걸 알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나 좋아하겠네요.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 길 와주시고 오신 김에 편하게 며칠 쉬고 가세요. 지수가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챘는지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네 집 갔다 온 거지? 엄마, 괜찮아. 엄마 표정 보니까 다 알겠어. 오빠네는 잊어버려. 우리 엄마 배고프시죠? 내가 지금 뭐 해드릴게. 그때 사위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곰탕 사올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당신. 내가 직접 끓일 거야. 지수는 부엌으로 가더니 정말로 곰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30분만 기다려. 내가 빨리 끓여드릴게. 그런데 곰탕은 30분 만에 끓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무 오래 걸리는데. 엄마, 괜찮아. 나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곰탕 끓여놔. 엄마 갑자기 오실까봐. 지금 데우기만 하면 돼.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응. 엄마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냉동실에 항상 준비해놔. 30분 후 따끈한 곰탕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강남에서 얼어붙었던 제 속이 녹아내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너무 맛있어서. 그날 밤 지수는 제게 자기 침실을 내줬습니다. 엄마, 우리 침대에서 주무세요. 나는 거실에서 잘게. 아니다. 내가 거실에서. 엄마는 허리 안 좋으시잖아. 우리 침대가 좋은 거야. 거실 소파는 내가 자도 돼.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직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오늘 휴가 쓸게요. 어머니가 오셔서요. 지수야, 괜찮겠냐? 엄마, 걱정 마. 엄마가 서울 오신 게 1년 만인데 뭐. 오늘 우리 시장 가서 장 보고 같이 밥 해 먹자. 그날 저는 딸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수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 서울로 이사 오면 안 돼? 우리 옆집 나왔는데 거기 들어와서 살면 매일 볼 수 있잖아. 지수야. 아니면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진짜로. 나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 엄마 혼자 시골에서 뭐 하고 계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우리 방 하나 더 있으니까 엄마 오셔. 응? 엄마가 계시면 나도 좋고 손주도 할머니 보면서 클 수 있고. 제발 좀 오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갈 때 지수는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엄마, 이거 차비도 하고 시골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건 너무 많다.
엄마, 나 이제 돈 좀 벌잖아.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게 내 꿈이었어. 받아줘. 그리고 지수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일주일 후에 부산 여행 가자. 내가 다 예약해놨어. 엄마가 평생 바다 구경 한번 제대로 못 해봤잖아. 응? 꼭 가자. 2-2 마지막 기회. 부산 여행. 지수네 집에서 돌아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혹시 부산 여행에 오빠네도 같이 가면 어떨까? 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거 좋은 생각이다.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면 더 특별할 것 같아. 오빠도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럴 때 같이 여행 가면 좋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전화해 볼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지수가 말이야. 우리 다 같이 부산 여행 가자고 하는데 엄마 몸 성할 때 다 같이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그 주에 제가 혜정이네 친정 식구들이랑 일본 여행이 잡혀 있어서요. 아, 그래. 네.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까지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제가 비용 다 부담해서 모시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일정은 취소하기가 좀. 저는 실망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정을 조정해서 나중에 부산에 갈까? 그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랑 지수네 여행 비용은 제가 내드릴 필요 없죠? 지수가 원하는 여행이니까 지수네가 알아서 하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 뭐래? 일정이 안 맞는데.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우리 셋이서 더 편하게 가자. 응? 부산행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사위는 손녀를 안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부산 가면 회 드시고 싶으시죠? 제가 좋은 횟집 예약해뒀어요.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호텔 방 2개 잡았어. 엄마 혼자 편하게 쓰세요. 에이, 괜찮다. 같이 자도 되는데. 아니야, 엄마. 엄마 혼자 계셔야 편하시잖아. 하지만 저녁을 먹고 호텔에 돌아와서 지수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같이 자도 돼? 그럼 그래라. 엄마도 그게 좋다. 지수는 제 옆에 누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왜? 엄마, 이제 농사 짓지 마세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편하게 쉬시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저랑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제 간호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도 많이 올랐고, 많진 않지만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지수야, 그럴 필요 없다. 엄마, 제발 이제 힘든 일 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세요. 엄마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잖아요. 이제 엄마 몸 돌보세요. 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마세요. 혹시 아프시면 저 일하는 병원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번에 오신 김에 건강검진 다 하고 가세요. 제가 다 예약해놨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수야. 엄마, 제가 고마운 거예요. 저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날 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부산 바닷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3부 50억의 결심, 시험의 시작.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만약 이 50억 이야기를 했다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 지수는? 저는 궁금했습니다. 돈이 생기기 전과 후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지.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2주 후 저는 두 자녀를 시골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도연아, 지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도연이는 며느리 혜정이와 함께 왔고 지수는 사위와 함께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 있잖니. 그 땅이 정부에서 도로 낸다고 50억 원에 사겠다고 한다.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 도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50억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며느리 혜정이가 갑자기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50억이면 정말 큰 돈이네요. 그리고 도연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 됐어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도연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요새 투자 상품도 좋은 게 많고 제가 병원하면서 알게 된 재무 설계사도 있고. 혜정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연세에 이런 큰 돈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 순간 딸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내가 뭘 잘못 말했는데?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말 듣지 마. 이 돈은 엄마 돈이야.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지켜온 땅이고 엄마 거야. 오빠가 관리한다는 게 말이 돼? 도연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지수야, 넌 경제 개념이 없어서 그래. 50억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오빠는 돈 관리나 잘해. 엄마, 이 돈으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셔. 세계 여행도 가시고 좋은 집도 사시고. 이건 엄마 돈이야. 저는 두 자식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 명은 돈을 관리하겠다고 하고 한 명은 제가 쓰라고 하고. 사부 100억의 반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너는 지난번에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나한테 어떻게 했니? 도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분 일찍 왔다고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시트 빨기 싫으니까 자고 가지 말라고 했지. 차가운 비빔밥 주고 컵라면 내밀고. 혜정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리고 너는 서재에 들어가서 나 혼자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있게 만들었지. 도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딸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너는 내가 예고도 없이 갔는데 곰탕을 준비해뒀더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내 침대를 내주고 너는 거실에서 잤지. 그리고 나한테 서울로 이사 오라고 같이 살자고 했지.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도연아, 너에게는 한 푼도 안 준다. 엄마, 도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사 가운을 벗겨낸 날것의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50억을 놓쳤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번졌다. 지수야, 너에게는 50억 전부를 준다. 엄마, 그건 너무. 지수는 오히려 불안한 듯 고개를 들었다. 도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방금 심장마비라도 겪은 듯 창백했다. 엄마, 이건 불공평해요. 제가 장남인데 법적으로 유류분이 있어요.
50억 중에 절반은 제 몫이에요. 최소 12억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는 의사로서의 지식, 법률 용어까지 동원하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평생 고추밭을 지켜온 농부의 여유와 같았습니다. 유류분? 좋다. 법대로 하자. 그런데 도연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한테 거짓말을 했다. 정부에서 준다는 보상금이 50억이 아니라 100억이다. 100억? 도연이는 굳었던 무릎이 완전히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는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100억의 횡재를 눈앞에 두고 고작 30분 일찍 온 어머니를 쫓아냈다는 사실이 마치 스스로에게 내린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며느리 혜정은 그 자리에서 실신할 듯 숨을 헐떡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혜정은 다시 순영 여사의 발치에 엎드렸다. 사실 저희는 5억 정도 빚이 있어요. 제가 품위 유지하느라 강남에서 살려면 수준을 맞춰야 해서 빚이라도 제발 갚아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50억이라고 거짓말하고 너희 반응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확인했다. 누가 돈을 보고 누가 엄마를 보는지. 순영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첫째, 딸 지수에게 50억 원을 증여한다. 이 돈은 곰탕의 온도에 대한 보답이다. 지수는 이 돈으로 내 이름으로 된 간호센터를 열어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환자들을 돌보렴. 둘째, 나머지 5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은 내가 평생 농사만 짓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것처럼 갑자기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내 재단 이름은 고추박 곰탕 재단이 될 것이다. 이 돈이 세상에 따뜻한 곰탕 한 그릇이 되어 돌아가게 할 것이다. 도연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럼 남은 20억은요? 제 몫이잖아요. 유류분까지 합치면. 순영 여사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나머지 20억? 도연아, 너에게 남은 5억 원을 내 아내가 너희 부부의 빚을 갚는데 쓰도록 허락하마. 내 몫은 여기까지다. 내가 널 의사 만들려고 쓴 돈이 5억은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의사가 돼서 큰 돈을 벌고 있으니 넌 50억 유산을 이미 받은 거다. 지수는 평생 내가 뒷바라지도 못해줬어. 오빠한테 치여 사느라 혼자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다니고 유학 가고. 지수도 내가 너만큼 교육시키고 돈 보태줬으면 의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야. 도연은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100억의 행방을 두고 50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빚까지 알게 되었고 어머니에게서 금전적 독립을 공식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마지막으로 순영 여사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억 원은 내 크루즈 여행과 세계 일주, 그리고 내가 지수 옆에 살 작은 아파트를 사는데 쓸 것이다. 70년 동안 농사만 짓고 고추밭만 보고 살았으니 이제 내 인생 살아볼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어디 좋은 영감도 한번 찾아볼란다. 그동안 못한 거 다 하고 살 거야. 순영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따스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이 돈으로 재단 만들고 딸과 손주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 갈 것이다.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도연아.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다음번에 나를 찾아올 때는 내 아내가
냉장고 반찬으로 만들어준 잔반처리 비빔밥이 아닌 내가 직접 끓여준 따뜻한 곰탕을 내어놓으렴.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를 아들로 보마. 행복하게 살 거라. 이제는 서로 바빠질 테니 1년에 한두 번만 보자. 에필로그 세계를 여행하는 할머니.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딸 지수와 함께 유럽 여행 중입니다. 파리, 로마, 스위스. 꿈에서만 보던 곳들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에펠탑이야. 오메, 진짜 크네. 지수는 제 옆에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도 합니다. 팔로워가 50만 명입니다. 세계 여행하는 고추밭 할머니라는 계정으로요. 크루즈도 탔고, 일본도 갔고, 하와이도 갔습니다. 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그 후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끔 문자가 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딸 지수는 따뜻한 손 간호센터를 열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딸이 닮았나 봅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수네 옆집으로요. 매일 아침 딸이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어? 곰탕? 에이, 엄마. 매일 곰탕만 먹으면 안 되지. 우리는 함께 웃습니다. 고추밭에서 자란 할머니가 세상에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돈이 생기기 전에 잘해라. 돈이 생긴 후에는 이미 늦다. 그리고 또 하나. 30분 일찍 온 엄마를 쫓아내면 100억도 날아간다. 저는 이제 70세가 아니라 17세처럼 삽니다. 다음 달에는 딸과 함께 남미로 떠납니다. 마추픽추를 보러요. 고추밭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제 삶에는 온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끝.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실수 30분 일찍 온 엄마에게 자고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기. 고추밭 할머니 김순영, 현재 세계 일주 중. 혹시 당신의 부모님이 30분 일찍 오셨다고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아직 100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곰탕을 끓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곰탕을 선택하는 그날까지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김순영 할머니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할머니가 아들에게 단 한 푼도 안 준다고 한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답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